안녕하세요.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의 날씨가 좀 우중충한 만큼 우리 증시도 흐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3.13% 하락하며 2,539선 지나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13% 하락하며 746선 지나가주고 있네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총,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 모두 일제히 내림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섹터도 하락 종목이 좀 더 우세한데요. 그래도 AI, 영상 콘텐츠 그리고 화장품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장이 하락해서 속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오늘 장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오늘 저희 전문가님이 히든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알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전석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다음 주면 사실 대체 공휴일 때문에 3일을 쉬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 증시가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좋지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분석 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하필 이런 날 제가 출연해가지고 오늘 장이 많이 안 좋죠.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제 할 일을 해야겠죠. 자, 일단은 그 하락한 배경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변곡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굉장히 변곡점에 있고 이 변곡점을 잘 이용을 하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변곡점의 출발은 이제 엔비디아에게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실은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어저께 했었는데 이제 형식 외형은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예, 외형은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이제 들여다 보니까 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일단은 4분기 매출이 393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 380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2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거든요. EPS 역시 0.89달러에서 0.484달러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자, 그 여러모로 그러니까 시장 가이던스도 매출도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안을 좀 또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냐면은 총 마진이 낮아지고 매출 증가율이 7분기 중 가장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의 증가율이 지난 7분기 중 가장 낮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이 좀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시장의 그 물음표가 커다란 물음표가 딱 던져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4분기 조정 마진이 73.5%로 시장 예상치와 부합을 했지만 다음 1분기 조정 마진이 약 71%로 전망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하나 던졌고 그다음에 1분기 매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6.65%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러니까 올해죠. 2025년 65% 증가할 거로 예상되지만 이는 직전 분기 그러니까 4분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느냐,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 실적이 좋아지느냐는 건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2025년 1분기 그러니까 직전 분기 대비 13% 감소가 됐다는 거죠. 어떤 포인트가 1분기 매출 성장률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의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그 변곡점이 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특히 나스닥 지수가 2.78%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시장의 여파를 우리나라가 그냥 정말 온몸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수급으로 보면은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오늘 보시면은 전기전자 업종 어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운송 장비,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항공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운송 장비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닥 쪽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와 하이 밸류 체인에 있는 뭐 전기전자, 기계 장비 업종 전부 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식시장이 참 안 좋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환율적인 부분이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은 이제 논하기가 그렇고, 먼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딱 짚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환율입니다. 환율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을 이제 서경제 TV 1월 달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1월 달에 제가 나오면서 제일 먼저 이제 방송을 했던 것이 이제 환율이거든요. 이제 지금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 현재 환율이 오늘 이제 급등을 했죠. 1,459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나왔었을 적에 이때 직전에 최고점 환율이 1,486.7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죠, 환율이. 그래서 이때 환율이 1,500원 가냐, 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항상 그 어떤 리스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시청자분들도 제일 좋은 게 환율이에요. 환율을 바라봤을 때 리스크의 크기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큰 그림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자 지금 이제 직전 고점은 이 고점이 약 1,400, 이때 환율이 약 1,400한 40원대인데 1,400 고점이 한 그렇죠. 1,444원대인데요. 이제 1,444원대는 환율이 넘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참조해야 될 만한 리스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스크의 크기를 비교해야 됩니다. 크기를.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점 어디냐면 이게 1,500원대 환율이거든요. 그리고 최고 고점이 약 1,597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리먼 브라더스 때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향후에 이제 겪을 리스크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폭락을 하니까 다른 기술주들이 이제 덩달아 이제 하락을 했는데, 메타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로 인한 경기 침체가 리먼 브라더스 때의 환율 1,500원, 1,597원을 넘길 것이냐, 넘기지 않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못 넘길 것 같아요. 일단은 물론 여파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섹터들이 지금 이제 주춤하니까.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리스크의 크기를 환율로 감안했을 때 바라보는 그런 분석 방법으로 일하면은 지금의 우리가 이 엔비디아가 주는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좀 어떤 변곡점이 와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환율하고 지수하고 이제 반대로 갑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왔었을 적에 이 환율이 12월 27일 날 환율이 1,487원 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환율 1,500원대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고점일 때 주가는 이제 안정화를 찾아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한번 12월 27일 날 이제 환율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12월 27일 날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면은요. 자 12월 27일이 보면은, 자 12월 29일 날 이제 바닥을 찍고 27일쯤이 한 이때쯤 되겠는데요. 이때쯤, 지금 제가 이제 화살표를 놓은 이때쯤입니다. 자 이후에 환율이 저렇게 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로 하락을 안 하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금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바라볼 때는 환율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적에 환율은 저는 이제 다시 환율로 와서 말씀드리면은 이 환율은 안 넘을 것 같아요. 이 1,480원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을 하고 지수랑 환율은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1,470원대는 뭐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400원대 딱 찍는 순간 이제 시장을 좀 이제 하락세가 좀 잦아질 거예요. 잦아지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다가오는 이슈로 인해서 어떤 반응을 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이슈를 통해서 이제 현금 보유자들은 새로운 이슈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일단은 가장 이제 유력한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경기 침체를 이렇게 벗어나는 게 뭔가라고 봤었을 적에는 일단 AI 쪽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 쪽은 혹시라도 이 방송에서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재수 없으면 만약에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뭐 축소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악재가 나올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했었을 적에는, 그러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적에 상대적으로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무언가를 바라봤었을 적에는 LNG 그건 계획되어 있는 거니까 LNG선이나 그다음에 방산 쪽, 이쪽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적에 엔비디아에 대한 충격 여파를 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LNG 쪽은 괜찮지만 원전이라든가 SMR 쪽은 조금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력 서비스도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관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앞단에다 가져와야 될 거는 LNG 운반선, 조선업종을 좀 포커싱으로 좀 여러분들이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네, 이렇게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변곡점에 위치한 오늘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꼼꼼한 분석, 전석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 매일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섹터만 쏙쏙 뽑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참 좋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 이 화장품 섹터는 좀 굳건하게 자리를 네네. 지켜주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저는 좀 VT의 리들샵부터 이 코스맥스 쿠션까지 많이 사용하고 예.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화장품 섹터에서 어떤 종목 담을지 관심이 예. 가더라고요. 예. 어떤 키워드 보면 좋을까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일단은 한알령 해제도 있지만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에다가 좀 포커싱을 좀 맞췄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APL이라는 종목이죠. 제가 여기 이제 오늘도 출근하는데 그 요즘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탤런트 김희선 씨가 얼굴에다가 뭐 이렇게 이게 문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얼마나 더 이뻐지려고 아무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APR의 저기 뭐야 메디큐브 AGR 그 시리즈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로부터 조금 무풍지대이고, 그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쪽 그쪽 경기 침체에도 무풍지대이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뭐 섹터가 있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JYP 엔터지로 갖고 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장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일단은 미국에다가 이제 우리가 수출할 때 화장품도 관세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리잖아요. 중국 쪽 한알령을 해제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랑 또 중국 시장이 개방되는 거랑 좀 상쇄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저께 APR의 그 사업 구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사업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 좋은 건 뭐냐면은 이 자사몰을 통해 화장품을 직접 판매를 하더라고요, APR이. 그래서 이제 이 자사몰에 한 500만의 가입자가 있는데 그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뭐랄까 판매비라든가 관리비 있어서 굉장히 절감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마진이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좋은 건 뭐냐면은 그 화장품 이렇게 메디큐브 AGR 그 시리즈를 팔면서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들을 이제 같이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화장품의 라인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제로 모공 패드 이게 아마존 토너 화장품 수입 1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안 쓰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색한데 이것도 마스크 부분 2위고요. 그다음에 콜라겐 젤리 크림 보습제 이것도 지금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읽어보니까 모공 패드, 나이트 랩핑 마스크, 콜라겐 젤리 크림, 이거 나도 한번 써보고 싶은데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자인데 피부에 전혀 관심이 거의 없는 편인데 이거 한번 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K뷰티가 유명하잖아요. 이제 그 외국 우리나라 한류가 이제 우리 아시아,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되면서 이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 많아질 텐데요. 아마 이 APR이 동유럽 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아마 새로운 또 이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제 K뷰티 성장세가 높은 국가들, 폴란드라든가 벨라루스, 덴마크 여기는 110%가 넘습니다. 보통 100%가 넘어요. 성장률이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APR이 진출을 하는데 시장 확대해 나가는데 또 하나는 이제 SNS라든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백화점 쪽으로도 좀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APR의 올해 성장성은 좀 어느 정도 좀 담보가 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PR 차트인데 오늘 지금 시장 급락하는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뭐 3%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죠. API 같은 경우에는 자 그냥 뭐 상관이 없죠. 그냥 시장이랑 거의 상관없는 그런 흐름을 이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잠깐 좀 체크를 하고 갈까요? 수급을 좀 보시면은 수급 화면을 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API의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쌍끌이 매집이 보이시죠? 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제일 위에 단에 있는 거는 저기 뭐 오늘 잠정입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이제 집계가 다 되어 있는데 오늘 조금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기존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쌍끌이 매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금융 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기관의 수급 볼 때는 4개를 함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기관의 4개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은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의 200점 만점은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 개가 있잖아요. 기관 투자자들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200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개가 짱짱하게 들어오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그거 합계를 넘어서는 거의 더블로 되는 뭐 그런 것들은 더 수급이 300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 APR의 수급은 200점짜리 이제 수급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좀 다른 각도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 중에서 그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물망은 뭐냐면은 자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도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그런 캔들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은 매물대고 캔들 아래에 있는 이동평균선들은 지지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매물대를 다 뚫었죠. 뚫고 이제 올라가려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터진 거래량이 약 400만 주가 터졌는데 어저께 매물대를 다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매물대를 다 뚫었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의미를 먼저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매물대를 뚫었다는 거는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 해당 주식에 수익을 내서 조금 차익 실현의 그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I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 그리고 차트 가지고 있는 거 수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추세 실적, 수급 이제 3박자라고 하거든요. 3박자 종목에 해당이 되고 저는 이제 매집비를 통해서 실제로 큰 손에 얼마 정도 매집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A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JP 모간이 두 군데에서 약 200억 정도 지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요,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단기로는 그 테마라고 하고 성장성 보고 중기로는 이제 성장성, 펀더멘탈 보고 하는 건데 모건 스탠리하고 JP 모간 에서 200억 정도 매수를 했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는 그래서 APR이 지금 장세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K-뷰티였는데요. 종목은 3박자가 완벽한 APR 짚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이 종목에 대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도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섹터 살펴보시면 힘내주고 있는 게 또 AI잖아요. 네. 사실 퓨리오사 AI 관련 소식도 있지만 또 다른 AI 관련 소식도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또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국민 주에서 네. 국민의 뭐랄까 고민으로 저기 뭐 했었던 이제 카카오인데요. 네. 카카오가 이제 다시 이제 국민주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요 근래 그 모건 스탠리가 5년 만에 무려 5년 만에 카카오에 대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을 낼 때 실질적으로 이제 중립은 팔라는 얘기예요. 중립은 이제 팔라는 얘기를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고 매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속된 말로 그냥 표현 한번 뭐 사볼래? 나는 안 살 것 같은데 넌 한번 사볼래? 그런 건 이제 약간 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강력 매수라든가 아니면 비중 확대 있잖아요. 예, 강력 매수보다는 조금 약한데 비중 확대는 그러니까 매수와 강력 매수의 중간 정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년 만에 이런 비중 확대 의견을 냈다는데 좀 의의를 두고요. 그동안 이제 카카오는 정말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악재라는 악재는 정말 다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공부하시기에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하락의 이유 지난 2021년인가 고점 찍고 거의 5년 정도 이제 만 4년 하락했을 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실적이 부진했죠. 실적 부진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제 규제 압박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의 규제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으니까 주가는 하락하는 거고 그리고 2022년 10월 달인가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카카오톡 먹통됐던 거. 먹통되고 나서 또 이제 기업의 신뢰성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 나오고 또 유료 사용자에 대한 그 손해를 좀 손해액을 좀 배상하다 보니까 또 단기 순이익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가지고 있는 뭐 악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냐면은 SM 인수할 때 시세 조정 혐의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가 또 부각이 됐죠. 그래서 오너 리스크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부진, 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악재라는 악재를. 근데 이제 시장에서 카카오를 바라볼 때는 그거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야, 너희 그렇게 5천만이 쓰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제발 이거 가지고 AI 좀 해라 이거였거든요. AI 좀 해.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제 카카오가 AI를 개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성형 AI를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은 이제 샘 올트먼이랑 미팅을 했죠. 오픈 AI를 카카오톡 플랫폼에다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가 나오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톡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의 향후 수급이 꾸준하게 좀 들어올 만한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왜 들어온 섹터라고 생각하냐면은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트럼프 관세 보복에서도 뭐 자유롭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주식을 살려고 할 때 항상 이게 트럼프한테 이거 샀다가 트럼프한테 보복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피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카카오는 그런 쪽에서는 이제 좀 자유롭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자,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러니까 이 월봉을 보시면은요, 이제 답이 나오실 거예요. 2021년도 이제 코로나가 2019년도 12월 달에 이제 발발을 해가지고 막 그때는 뭐 어디 밖에 나다니질 못하니까 그냥 카카오톡만 봤잖아요. 카카오톡만 보고 온 국민이 카카오톡만 하니까 그때 성장성이 갑자기 폭발하면서 크게 상승했는데 그때 당시 17만 3천 원이었던 게 지금 4만 3천 원으로 해서 지금 뭡니까? 뭐 4분의 1 토막 정도 났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완전히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은 뭐 아무 때나 사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올라갈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일봉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에서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금일망 차트, 요즘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찾을 때 금일망 차트를 보고 이제 밑에 거래량 보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금일망 차트로 봤었을 적에 지금 요 밑에 작년 12월 재작년이면 그냥 벌써 2023년 12월 달에 금양을 올라가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내려간 경우랑 지금의 경우랑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게 이때 당시 2023년 11월 달에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그죠? 거래량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죠. 그죠? 예? AI 사업을 카카오가 시작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고 이제 행동으로 보여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지고 있지만 오히려 빠질 때 조정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을 보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쪽을 말씀드리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시면은 어저께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죠. 이게 단위가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117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수급 중에서 300점짜리 수급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다 사는 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 4개 섹터가 다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관 투자자의 합계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왔을 적에는 수급 쪽으로 300점짜리 수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는 300점짜리 수급이에요. 그래서 카카오도 굳이 이제 섹터를 정해드리면 일단은 테마 플러스 수급 플러스 저평가 가격적 메리트 이게 3박자가 맺은 종목이고요. 그냥 카카오 사두시고 그냥
신경 안 쓰시면 수익 날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카카오가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좀 서경제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랑 좀 친하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카카오였습니다. 이번에도 3박자가 완벽한 종목이었는데요. 국민주로 또다시 등극할 수 있는 이 종목, 트럼프로부터 자유롭기도 하니까요. 꼭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도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이제는 이 핸드폰이 플립 정말 예. 많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플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오늘 어떤 키워드 만나보면 좋을까요? 예, 저도 이제 플립 휴대폰을 쓰고 있습니다. 오, 써보니까 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가로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렇게 쓰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봐야 되니까 플립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좀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폴더블 시장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어떻게 뭐 섹터 중에 하나죠. 이제 연평균 그러니까 IDC 차이나 전망에 의하면은 2025년 일단 폴더블 시장 중국 폴더블 시장이 약 전년 대비 8.3% 증가를 해갖고 약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것도 조금 더 증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시면 폴더블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폴더블을 삼성전자에다가 폴더블을 납품하는 폴더블에 광학 필름을 납품하는 세경 하이테크가 좀 수혜를 입을 것 같고 중국 시장이니까 이제 이 세경 하이테크는 오포라든가 아니면은 샤오미에도 지금 폴더블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팽창과 더불어 아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세경 하이테크가 그다음에 또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라든가 아니면은 북미 시장에서도 지금 이 폴더블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는 양쪽에 거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오포라든가 샤오미 쪽에서도 지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매출을 견인하면은 중국발 광학 필름이 밀어주는 성장의 한 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규모도 지금 2023년 276억 달러에서 2033년 향후 10년 후죠. 그러니까 1,319억 달러. 그러니까 연평균 16.9%가 이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은 8.3%, 글로벌 시장 쪽으로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16% 상승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세경 하이테크는 그런 글로벌 시장의 그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에 먼저 납품하고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중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추후에 글로벌적으로도 휴대폰 메이커에다가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OCA 필름이라고 있는데 이건 또 아이폰에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게 뭐냐면은 갤럭시 S25 이게 이제 출시가 됐는데 130만 대 선주문 들어가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갤럭시 폴드 쪽도 이제 올해 6월 달 내년 하반기 쪽에 제품이 이제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세경 하이텍의 광학 필름이 또 여기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또 세경 하이테크는 또 한번 매출의 그 성장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경 하이테크를 갖고 오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차트에 담겨져 있어요.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자 세경 하이테크도 보시면 오늘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악성 매도 대기 매물 다 이제 돌파하고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지금 요즘 그물망 차트를 좀 많이 이제 갖고 오는데요. 이게 좀 직관적으로 좀 바닥에서 올라가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좀 잘 표현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세경 하이테크의 모습은 어디냐면은 이때 저 2023년도 11월 달에 이때 이제 그물망을 딱 뚫고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 그물망을 뚫고 올라왔을 때 이제 하위에 있는 그물망은 어떤 역할을 주냐면 지선 역할을 해줘요. 자, 이 지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세경 하이테크 지금 모습도 보면은 그물을 뚫고 이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급을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수급. 네, 세경 하이테크 수급을 말씀드리면 자, 세경 하이테크도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뭐 카카오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보다는 수급의 그 크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금융투자,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예, 그래서 수급 쪽도 괜찮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을 때 시장과 반대로 가는 종목들은요, 그만큼 재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경하이테크는 제 관점에서는 되게 오래 성장할 것 같고,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렇게 탄탄하게 올라가는 것들은 탄탄한 매수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지금 시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갤럭시 폴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폴더블 폰. 이 폴더블 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3가지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저희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전문가님이 커뮤니티에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에 대한 정말 대형 힌트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는 한 발 빠르게 깜짝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도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화면으로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과연 어떻게 뽑는 건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어떤 기법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어제 이 분봉을 이용해서 이동평균선으로 환산한 기법. 예. 좀 유레카 소리가 나오면서 엄청 예. 신선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 그물망 차트로 인해서 큰 상승 보일 수 있는 대어 잡을 수 있는 기법 한 가지 소개해 주시죠. 자,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이제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앵커님의 슬쩍슬쩍 이렇게 좀 표정을 봐요.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앵커님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앵커님이 알아들으시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알아들 수 있다.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자, 오늘은 이제 분봉으로 급등주 따라가서 끝까지 수익 내기 이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거랑 좀 이어져-가지고 지난 시간 했던 거랑 잠깐 같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급등주 끝까지 따라서 수익 내기를 말씀드렸을 적에 우리가 뭐 3일선을 타고 간다라고 했었을 적에 지나고 나서 보면 3일선 타는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그때 이게 3일선을 타냐 못 타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른 거 다 지우고 1일선하고 3일선만 내게 남겨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일선 밑에 1일선이 뚫고 내려가지 않으면은 그 종목 3일선 타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해당 종목 중에 이제 뭐 하나오션도 있었고 이제 고용도 있었어요. 여기까지 이제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저께 했던 건데 이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어저께 했던 게 뭐냐면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환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분봉으로 환산해 보면은 자, 1일은 6.5 시간이고 우리가 6.5 그러니까 6시간 반을 거래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60을 곱하면 이제 390.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봉상의 1일선 있잖아요. 1일선은 그러니까 1분봉에서 390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은 3일은 390에다가 3을 곱하면 3일선이 나오겠죠. 1170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저기 지금 1일선하고 3일선 나왔잖아요. 저거 1분봉으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390 이동평균선이랑 170 이동평균선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해당 종목이 분봉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3일선 타고 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던 건데 실제 차트 좀 보고 좀 설명을 드리면 고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을. 자, 여러분들 고용 요 근래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고용을 보시면 자, 고용을 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은 3일선이 검정색이 1일선이에요. 그래서 분봉으로 환산해서 보면은 자, 타고 올라갈 때 막 이 빨간색 3일선 이게 1170 이게 170 이동평균선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분봉이에요. 1분봉. 1분봉에서 이게 117 이동평균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이거를 1분봉으로 볼게요. 자, 1분봉으로 볼게요. 자, 1분봉으로 봤었을 적에 요거 이제 390 이동평균선이랑 그다음 1170 이동평균선 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은 자, 주가가 올라갈 때 그
급등주가 타올 3일선 올라타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은 자 이런 거라는 거죠. 여기 1172동 평균선을 뭐 392동 평균선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어디 1분봉에서 그렇게 타고 올라갈 때 그게 3일선 올라타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이제 저기 보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쓰시면은 장중에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HTS가 1172동 평균선까지 이제 제공하는 데도 많은데 그런 걸 좀 제공 안 하는 HTS도 간혹가다 있으니까 자 그러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가 10분봉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분봉 보고 어떻게 392동 평균선을 39 그다음에 1172동 평균선을 117 이동 평균선 이렇게 환산해서 보면은 1분봉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고 이제 오늘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나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급등주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급등주는 3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3일선 타는 올라가는 거고 급등주는 11선을 타고 올라가요. 11선. 여러분들 책에서 많이 보셨죠. 급등주는 뭐 11선을 타고 올라간다. 그런데 도대체 11선 타고 올라가는 게 뭐냐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3일선 타고 올라가는 건 똑같이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지금 이제 3일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3일선이 필요 없고 1일선하고 11선만 놓고 보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1일선이 3일선, 11선이 뚫고 내려가지 않죠. 그죠? 그 위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하나 오션도 계속 이제 이런 구간이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런 구간들이. 자, 여기는 이제 3일선을 같이 띄워놓고 보면은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랑 요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3일선을 이제 이탈을 했죠. 3일선 이탈을 했어요. 3일선 이탈했는데 매도를 했어. 그런데 또 올라가. 안타깝잖아요. 이제 매도한 주식 또 매수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3일선을 만약에 내가 3일선 이탈해서 매도를 하지 말고 이거 한번 좀 갖고 있어 보자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은 이제 11선을 보자는 겁니다. 11선. 그래서 이거 11선을 놓고 보면은 3일선은 붕괴됐지만 11선은 지지하네라는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11선을 놓고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11선 데드가 안 났죠? 데드가 안 났잖아요. 자,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오션은. 여기서부터 급등주니까 11선을 타고 올라간 겁니다. 예.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초급등주는 3일선 올라타고 간다고 말씀드렸고 급등주는 뭐 11선 타고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이제 분봉으로 또 이제 환산해야겠죠, 그렇죠? 분봉으로 환산하는데 이거면 이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거 강의할 때마다 막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분봉으로 환산할 때마다 이렇게 눈이 커지셔가지고 저게 뭔 소리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분봉으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자, 분봉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1일 이동 평균선은 그냥 39 이동 평균선을 쓰면 돼요. 1일 이동 평균선은 39 이동 평균선을 쓰면 되고 10일은 1일에 10배니까 390 이동 평균선 쓰면 되는 거예요. 10분봉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분봉 기준에서 그냥 하루는 6.5시간이고 그걸 60분으로 하면은 390 이동 평균선이 되는데 10분봉으로 쓰니까 39 이동 평균선 쓰는 거고 그다음 10일은 1일이 39 이동 평균선이니까 거기다가 10배를 하면 되니까 이거 좀 오타가 나는데 10배를 하면 되니까 오타입니다. 10배를 하면 390 이동 평균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헷갈리겠네요. 자, 그러면은 다 하나오션을 다시 이제 분봉으로 좀 환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을 분봉으로 환산해 보면은 자, 분봉 10분봉에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어. 뭐 390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보자는 거죠. 390 이동 평균선을 놓고 보면은 하나오션이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약간 파란색으로 굵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굵게 바꾸면은 아까 이제 하나오션 일봉상에서 자, 하나오션 일봉상에서 지금 아까 살짝 붕괴됐던 이 모습. 3일선을 붕괴했던 이때가 언제냐면은 붕괴가 됐던 시점이 되면 1월 23일이라든가 2월 10일, 1월 23일, 2월 10일에 그 10분봉을 보면은
자, 10분봉을 봤었을 적에 1월 23일이랑 2월 10일 보면은 자, 10분봉에서 보시면은 1일선이 11선 대도 안 나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죠. 그죠? 타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 분봉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1월 달에도 1일선이 11선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죠.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를 하려고 할 때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나는 이게 만약에 그냥 급등주 같아. 초급등주가 아니라 급등주 같아. 그러면 11선을 기준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트에 다 지워. 그래서 일봉 나는 직장 다니면서 주식하니까 일봉만 봐야 돼 하시는 분들은 1일선하고 11선만 놓고 보시는 거고 나는 좀 중간중간에 HTS를 볼 수 있어. 그러면 10분봉으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지우고 39 이동평균선이나 390 이동평균선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90 이동평균선 위에서 39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모습만 보이지 않으면은 이 종목 아직 11선을 타고 올라가는구나. 이날처럼 11선을 타고 올라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이제 옵션이 있는데 그럼 초급등주냐 그냥 급등주냐 판단의 기준을 했었을 적에 판단이 잘 안 쓴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3일선을 좀 붕괴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부 매도. 보유가 100이 있다. 100이라는 수량을 갖고 있다면 3일선 붕괴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한 100 정도 매도. 나머지는 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좀 11선마저 붕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머지 뭐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량으로 만약에 한다면은 매뉴얼대로 한다면은 저는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확률적인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분석했을 때 100에서 80은 이제 매뉴얼로 보고 나머지 20%는 확률적인 접근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3일선 붕괴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럼 3일선 붕괴될 때 보유 수량 일부 전달이 된다. 매도 나머지 물량은 10일선을 바라보고 홀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매뉴얼대로 이제 적응하시면은요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확률적으로 하면 후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야 그때 내가 더 보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더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면은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고 다른 종목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약간 좀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데 감정을 배제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되게 이런 매뉴얼대로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심화 버전으로 이 분봉으로 급등주 끝까지 따라가서 수익 내는 기법 만나봤습니다. 내가 담을까 말까 고민하는 그 타이밍에 확신해 줄 수 있는 기법인데요.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그 종목에 지금 바로 한번 기법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식 성공 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또 매일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확실한 노하우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정말 하락하는 종목이 많은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커뮤니티에서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 예고해 주신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인지는 나중에 커뮤니티에서 네. 알아가실 수 있고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뽑아오셨는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왜 뽑아왔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는 이제 잘 뽑아왔고요. 왜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일단 해당 종목은 이제 화장품 ODM 회사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잘 아실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인디 브랜드에다가 이제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거래처가 1,300개라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1,300개의 그런 거래처의 그 수요를 다 커버를 하는 거예요. 캐파도 늘리고. 그래서 야,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대단하다. 그 수많은 그 인디 브랜드 그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하고 지금 한 단위 굉장히 대단한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지금 트렌드에 좀 맞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한알령 해제에 대한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없으면은
뭐 망했다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한류 열풍이 불면서 이제 이 화장품들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북미, 유럽으로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화장품주들이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인디 브랜드의 ODM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디 브랜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팽창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왜 팽창하나 봤더니만은 일단은 우리가 남자들도 옷을 살 때는 자기의 어떤 뭐 스타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치라는 게 있고 그런 트렌드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체크무늬를 좋아하는데 어쨌든 뭐 여자 이 화장품도 자기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사회 문제 그런 것들도 다 포괄 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 화장품 구매에서도 그런 자기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화장품도 선택하는 그런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뭐 비건 뷰티 그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도 지금 이 회사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디 브랜드 장점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는 SNS 통해서 소비자랑 계속 이제 소통을 해 나가면서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다 주는 거예요. 난 이런 걸 원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산자가 만들어서 이거 써가 아니라 소비자가 나 이런 거 만들어서 그래갖고 소비자가 만드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게 인디 브랜드인데 그런 인디 브랜드의 이런 인디 브랜드 특성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확장이 되는데 그런 확장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디 브랜드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가 확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 굳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가 확장을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면은 그 글로벌적으로 이런 생산기지 이런 것을 수혈할 수 있는 해당 종목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다 두 자리 이상 증가가 되고 당기 순이익은 약 133%, 100%가 늘어났어요. 2024년도에 그러면은 2025년도에도 아마 이러한 그 성장 포인트는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중국 법인 이번에 이제 부진했었는데 한한령 해제되면서 중국 법인도 여기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줄 것 같아갖고 저는 이 해당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추세도 차트에 보시면 추세가 살아 있죠, 그죠? 금융망 위에 올렸었잖아요. 그리고 저점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금융망이 올라가고 저점 올라가고 차트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추세가 사라져 있고 그다음에 성장도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급을 제가 못 보여드리는데 히든 종목이라서 이제 수급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말씀드리면 추세, 성장, 수급 뭐 3박자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트럼프의 피해도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화장품 ODM 종목이었는데요. 인디 브랜드를 다루지만 이 추세, 성장, 수급까지 3박자가 정말 완벽한 종목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는 오로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서둘러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APR, 카카오, 세경 하이테크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실전, 분봉으로 급등주 끝까지 잡기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으로 화장품 ODM 종목 짚어봐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전석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전석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